안녕하세요. 인생 승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커플이 되고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건 바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아니면 헤어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최선의 선택일까? 생각해보면 취미가 서로 다른데 이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상대방과 나의 안 맞는 점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럼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의 결혼 또는 재혼 상대로 적합할까요? 그리고 나는 현재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고민을 해결해 보자고요. 자, 시작할게요. 결혼은 나와 상대의 만남이니 나의 요소와 상대방의 요소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우선 상대방을 고려하실 때 생각하셔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상대방이 의리가 있느냐예요. 웬 뜬금없는 의리인가 싶죠? 많은 분들이 학력, 직장, 외모같이 결혼을 하기 위해 만나면 좋을 사람을 찾는데 몰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기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혼은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춰가야 하는 문제가 동반되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 결과 나와 배우자의 다른 점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의 약 70%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느긋한 성격을 갑자기 빠릿하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의 동반자와 좋은 날만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약해졌을 때 함께 있어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생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있어줄지 걱정되시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분노와 충동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안정적 정서를 가지신 분이 분노와 충동을 잘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부순다든지 나에게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화에 적정선을 넘어서는 일이 있는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보였다면 결혼 후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연애 시기에도 조절을 못했는데 같이 살아서 더 편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번만이야, 술 때문이야 라는 말에 너무 많은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또한 충동은 사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이거든요. 충동을 제어하기 힘든 분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머리로 미리 그려보지 못하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함께 살면서 공통의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풀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충동을 잘 억제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본인의 수입 대비 소비를 얼마나 조절하고 있느냐예요. 수입 대비 소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는 단순히 경제관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충동 조절 능력의 총합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가정의 상황, 외적인 일로 불가피하게 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충동 조절 능력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을 제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하는 소비로 인해 매달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지 할부금 메꾸기에 급급하다면 충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세 번째, 가족을 아끼지만 가족에게 자기 생각을 명백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자기 의견을 낼 줄 아는가예요. 흔히 말하는 효자와 마마보이는 명백히 다르거든요. 이 둘을 구분짓는 포인트는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예요. 내 인생의 결정은 결국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인생의 결정을 엄마나 아빠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결혼해도 된다 해서 결혼할래? 와 같이 말이죠. 이건 효자와는 다르거든요. 흔히 효자는 내 삶의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해 부모님께 잘하고 여자친구 또는 부인에게 잘하죠.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도 노를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효자가 챙길 사람이 많이 보여 피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가족을 잘 챙긴다는 것은 가족이 될 나도 잘 챙길 거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흔히 마마보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부모님의 말이 곧 법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배우자는요, 아이를 위해서 학군지로 이동을 하기로 부부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사를 못 가요.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니? 하면서 이야기를 할 생각도 못하니 상대방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처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이 없이 부모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돈을 얼마나 버냐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누구나 한 번은 생각을 하시게 되죠. 경제력은 관계 유지에 중요할까요? 기존의 심리 연구들에 따르면 생활고를 겪거나 건강을 챙기는 데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행복과 재산의 정도는 상관관계가 큽니다. 명백히 저소득층 커플의 행복도는 중상층 커플의 관계 만족도에 비해서 확연히 낮았어요.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커플의 만족도는 꼭 수입과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돈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의 만족도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대방과의 생활이 내가 원하는 기본 생활 수준의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기본 생활 수준의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기본 생활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르니 절대적인 연봉 기준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까지 결혼을 고민할 때 상대방에게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잠깐 요약을 드리면 얼마나 의리가 있느냐, 분노와 충동을 잘 억제하는 사람이냐,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총 3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은 나와 상대방의 결합이잖아요. 저희가 결혼이나 재혼을 고려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방이 어떤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을 고려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혹시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많이 듣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가족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또는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결혼을 고려하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으신 겁니다. 절대 결혼을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엄마가 하라고 해서, 시기가 돼서,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서 결혼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혼자 있어도 괜찮을 때 결혼을 결정하세요. 배고플 때 마트 가는 게 아니듯 외로울 때 상대방을 결정하면 안 돼요. 평생 같이 할 사람을 고를 때 적어도 내가 혼자 있어도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을 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혼자 있기 불안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시려 하는 게 결혼의 주 고려 사유라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같이 산다는 것은 현실이고, 현실은 내가 케어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줘야 되는 때도 있거든요. 내가 쉽게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또 상대방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을 때 배우자를 만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가? 이건 다양한 사람을 만나거나 연애를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조건을 필수적으로 원하고 싫어하는지를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보통 자기가 보는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린이들한테 장래 직업 물어보면 부모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어릴 때 엄마 또는 아빠와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아이가 어린 시절 주로 보는 어른이, 그리고 주로 정서적 유대 경험을 갖는 어른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만 주로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알게 해주니 정말 다양한 관계를 경험해 보셨는지, 그리고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싫은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5번째, 상대방의 조언은 조언으로만 받아들이세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건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 조건 중에 외적인 조건을 우선시 하셨던 분 중에 불만족하셨던 분은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라 하시는 거고, 외적인 조건을 생각 안 하고 마음을 따랐던 분 중에 불만족하셨던 분은 조건을 보라고 하고, 각자 자기가 가졌던 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따랐던 분들 중에 불만족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조건을 선택했었다면 지금은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그리워하고 그때 마음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상대의 조언에 나의 결정권을 넘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답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의심이 없는 게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같은 의심, 배우자로서 책임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 등 내 감정에 의심이 드는 게 없다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을 빡 주는 강한 순간이 있다기보다 여러 시간을 같이 하면서 신뢰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는 상태라면 확신이 생긴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공동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까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배우자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달라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매일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청약과 같은 공동 목표를 위해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사실 내가 해줬으면 하는 거를 100% 다 해주는 배우자는 없어요. 취미는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두면 되듯이 나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강한 대인관계가 여럿이 있는 게 훨씬 좋고, 배우자가 모든 것을 충족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을 고려할 때 나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결혼 그리고 재혼과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것들이 조금은 더 명확해지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깊어지신 거 맞죠?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